이곳은 서울 잠실 한강공원에 자리한 헬기장인데요. 제 옆으로 보이는 이 기체가 앞으로 도심을 통과하며 승객을 나를 헬리콥터입니다. 기장, 부기장을 포함해 최대 14명까지 탈 수 있습니다. 간단한 수속을 거치면 탑승이 시작됩니다. 운항을 처음으로 허가받은 노선은 서울 잠실과 인천공항을 오가는 구간입니다. 이륙 준비가 끝나면 곧바로 운항이 시작됩니다. 네, 저는 지금 상공 2,000피트, 약 600m 상공에 있는데요. 창 밖으로는 도심의 빌딩들 그리고 막혀있는 차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인천공항까지 정해진 하늘길로 가는데 양재까지는 4분, 이후 경기 과천과 시흥, 인천 송도 등을 지나 인천공항에 별도로 마련된 헬기장에 착륙합니다. 총 20분이 걸렸습니다. 차로 이동하면 평일 정오엔 1시간, 정체 땐 2시간이 걸리는데 최대 1시간 40분을 줄인 겁니다. 도심항공 서비스가 대중들한테 친숙하지 않고 관련 인프라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리 구축하여서 UAM 시대가 도래했을 때 기존 항공시장과 UAM 시장의 브릿지 역할을 함으로써 편도 44만 원이라는 요금과 소음 문제, 기상에 따른 비행 제한 등은 대중화엔 걸림돌인데 헬기에서 도심항공교통 UAM으로 발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활성화되고 대중화되게 되면은 택시 요금보다 조금 더 비싼 수준, 그러면서 조용하고 헬리콥터보다 훨씬 안전한 교통 체계가 될 것이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UAM 초기 상용화를 목표로 올 하반기부터 아라뱃길과 한강 등에서 실증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실제로 타보니까 좀 어떻던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시승식이 있어서 예. 교통 분야 취재하는 기자들을 상대로 있었는데 먼저 좀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좀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예. 텐데요. 우선 이 잠실 한강공원에 헬기장이 있는데 예. 이곳을 가야 합니다. 신분증 확인과 금속 탐지기 절차를 거치고 나면 헬기에 탑승할 수 있는데요. 헬기에는 기장과 부기장을 포함해서 최대 14명이 탈 수 있습니다. 엄청 크네요. 네, 맞습니다. 중형 헬기입니다. 한 번 주유하면 약 2시간 좀 넘게 비행할 수 있고요. 예. 고도는 2,000에서 3,000피트, 미터로換算하면 약 600에서 900m 사이 상공에서 운항합니다. 예. 실제로 타보니까요, 창밖으로 도심 빌딩들,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 그리고 도로 위에 차들이 잘 보였는데요. 기체 떨림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 인천공항까지는 정해진 하늘길 따라서 가는데 양재까지는 4분, 그리고 인천공항까지는 총 20분이 걸렸습니다. 예. 만약 이 구간을 차로 이동하면 평일 정오엔 1시간 정도가 걸리고 정체 때는 2시간까지 걸리기 때문에 최대 1시간 40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잠실에서 인천공항까지 20분이다. 완전 매력적인데요. 네. 근데 딱 느낌이 꽤 비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 요금이라는 건 사람마다 좀 느끼는 주관적인 영역이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을 예. 텐데요. 일단 책정된 편도 요금은 44만 원입니다. 44만 원. 네. 예. 그래서 왕복으로 이용하면 88만 원을 내야 하는 건데요. 예. 이게 뭐 시간 절약이 중요한 분한테는 적정하고 또 합리적인 요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 예. 반대로 좀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좀 비싸다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또 다른 제약 요인으로는요, 갑작스러운 비행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뭐 기상 악화라든지 또 민간 하늘길 통제라든지 예상치 못한 이유로 발이 묶일 수가 있고요. 예. 실제로 어제 시승식 때는 대통령의 순방 일정과 좀 겹치면서 민간 하늘길이 통제가 돼서 잠깐 운항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성남공항이니까 그러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아직은 한정적인 구간에서만 운항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실제 탑승 2주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 이 서비스가 좀 성공할지는 좀 다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이는데 그래도 뭐 헬기 택시가 등장했다. 우리도 곧 이용할 수 있다. 이건 큰 의미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 뭐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이런 헬기를 통한 도심 운송이 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렇군요. 편입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UAM이라고 부르는 도심 항공 교통의 그 발전 속도 또 개발 속도도 상당히 빠른 편인데요. 예. 뭐 아무래도 또 대중들이 친숙하게 여기고 또 수용성이 높다 보면은 뭐 관련 산업 또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 서비스를 내놓은 업체도
앞으로 UAM 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가교 역할을 좀 해보겠다 이런 포부로 관련 서비스 내놨다고 합니다. 예. 이 미래 교통수단이 UAM은요 수직 이착륙 기체가 도심을 날면서 사람과 물건을 나르는 걸 말합니다. 지금 예. 화면에 보이는 이 기체가 UAM 기체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게 헬기랑 다른 점은 소음이 작고 또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합니다. 비용이 저렴하군요. 예. 그리고 또 헬기는 기름을 쓰는데 UAM 기체는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 친환경이라는 평가도 받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기체와 통신 체계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단계에 있고요. 8월부터는 경인 아라뱃길과 한강 등에서 실증 작업에 나섭니다. 예. 정부는 실증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에는 초기 상용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밝혔는데요. 다만 이게 법적 제도도 마련을 해야 하고 안전 확보, 승객의 수용성 문제, 요금 수준, 보험 등 어느 하나 좀 쉬운 과제는 아닌데요. 예. 다만 관련 시장 규모는 갈수록 급성장해서 2040년에 전 세계에서 800조 원대를 이룰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 이동의 혁신을 가져올 UAM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선 좀 꼼꼼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대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도심 항공 교통, 즉 UAM이나 첨단 항공 교통, AAM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이들 미래 교통 수단을 위한 전용 터미널, 즉 버티포트의 개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LA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버티포트의 개발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는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로스앤젤레스 이영현 특파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영현 특파원, 먼저 이 도심항공교통 UAM이나 이 첨단 항공교통 AAM 개발 현황부터 간단히 살펴볼까요? 내년부터 서울 한강에서는 하늘을 나는 택시, 이른바 드론 택시 상용화를 위한 실증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이 드론 택시 또는 에어 택시라고 부르는 친환경 미래 이동 수단을 UAM 또는 AAM으로 통칭합니다. 올해 4월 기준 전 세계 약 550개 업체가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이 가운데 48개 업체가 실제 비행체 또는 축소 비행체로 시험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여러 기업이 각종 기술 개발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UAM 시장 규모는 2030년이면 3,200억 달러, 우리 돈 42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UAM이 이착륙할 수 있는 버티포트 추진 현황은 어떤가요? 네, 버티포트란 수직 비행과 항만의 합성어로 UAM 비행체가 이착륙할 수 있는 정거장 또는 터미널을 말합니다. 현지 시각 23일 미국 LA에서 한미 에너지 협회와 LA 총영사관 주최로 미국과 유럽, 한국의 주요 인프라 업체들이 참석해 이 버티포트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의 버티포트 모델들이 소개됐습니다. 도심 공항과 결합한 버티포트, 그리고 도심 한가운데와 외곽에 추진되는 모델, 마지막으로 관광지에서 필요한 모델 등입니다. UAM 비행체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활주로가 필요 없는 만큼 기존 시설과 건물을 이용해 버티포트를 만들 수 있어 세계 각국에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자체 모델로 경쟁하는 상황입니다. 버티포트 건설에 중요하게 언급된 건 무엇이 있었나요? 네, UAM은 항공 연료가 아닌 전기로 구동하도록 친환경 비행체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버티포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효율적인 충전 시스템이 강조됐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드론용 수소 연료 전지와 함께 수소 생산 및 공급 시스템이 버티포트 관련 기술로 소개됐는데요. 신소재를 이용한 수소 연료 전지 팩으로 배터리 기반 비행체와 비교하면 비행 시간을 서너 배가량 늘릴 수 있고 폭발에 대비한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서울대 그리고 충남대 연구진과 공동으로 개발한 친환경 수소 생산 공급 시스템이 버티포트의 차세대 충전 인프라로 소개됐습니다. 버티포트에 이제 저희들이 개발한 수소 충전 시스템이 들어가고 그 수소를 이제 저희 그 연료 전지 팩을 사용한 드론들이 착륙을 해서 수소를 충전해서 다시 이제 비행을 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과제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네, 도심 항공 교통을 위한 비행체는 1, 2년 안에 상용화될 예정이지만 버티포트 관련 인프라는 아직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게 이 참석자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We are behind the schedule
for developing the infrastructure we need so that when these aircraft are certified and ready to operate, we have all of the facilities ready for them. 실제로 도심 항공교통과 관련된 규정이나 법령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세미나의 초점이 버티포트와 충전 시스템 등 인프라에 맞춰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 정확한 규제나 법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 사업을 추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난제를 같이 해결하면서 전기 항공기 시대를 도래할 수 있겠는가?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도심 항공교통 UAM 산업이 2040년까지 연평균 30%씩 성장해 1조 5천억 달러, 약 1980조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UAM 비행체부터 서비스 운영, 전용 통신망, 그리고 버티포트 건설 운영 등 다양한 시장이 열리는 만큼 기술 선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